발표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발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LNG 시스템에 대한 그 계략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 이제 큰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통상적으로 LNG 연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기존의 디젤 연료를 LNG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프로젝트인데, 이제 LNG 연료 탱크와 그다음에 벙커링 스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LNG를 기화시키는 그런 장비들이 그 안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먼저 전체 시스템 소개하기 전에 저희 회사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 발맥스 기술 같은 경우에는 LNG와 수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육상 LNG 플랜트 관련된 부분과 선박용 LNG 시스템, 그다음에 최근에 수소 에너지 쪽의 충전소 쪽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양의 그 연구소와 영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산에 이제 그 공장을 어셈블리 공장을 하고, 울산과 부산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야산 공장 전경이고요. 여기 큰 대형 공장동을 2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FGS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매처링 시스템들에 대한 어셈블리를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이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수주한 LNG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배는 이제 싱가포르 쪽의 항만청에서 운영되는 배인데, 싱가포르이 보통 항구이자 그 밑에 다수의 배들이 운영을 되고 있는 그 항구인데, 통상적으로 그 항구 밑에는 이 어떤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는데,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준설하거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이 해도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주로 항만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항만에서 운영되는 이 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이제 연료 시스템이 이렇게 LNG 연료 탱크와 기화 시스템, 각종 글리콜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돼 있고요. 이게 올해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회사랑 이 LNG 연료 예인선이죠. 예인선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AIP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를 했고요. 이게 두 번째 실적으로서 전남대학교에서 해양조사선이라고 하는 그 배에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맨 처음에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상가판 위에 LNG 시스템이 배치되고 벙커링 시스템이 배치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설계해서 설계되는 어떤 이런 진행 과정에서 IGF라고 하는 저인하점 선박 규칙, 국내에서는 그렇죠 부르죠. 거기에 들어가는 룰에 맞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LNG 시스템에 대한 계략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NG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벙커링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LNG를 충전하는 설비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G 탱크로부터 LNG를 뽑아가지고 엔진으로 보내기 전단에 온도를 올리기 위한 기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소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프레셔 빌드업이라고 부르는 기화기를 통해서 LNG를 기화시켜서 탱크 상부로 보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압력을 통해서 LNG를 밀어내는 형식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약 한 30년 전서부터 소형 플랜트나 소형 LNG 선박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벙커링 스테이션으로부터 충전된 LNG를 쭉 LNG까지, 탱크까지 이제 보내고요. 탱크 상부에는 스프레이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압력이 차거나 그런 부분 압력을 빼주기 위한 라인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된 LNG를 엔진까지 보내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NG를 우리가 엔진이 원하는 온도와 압력으로 어떻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열원이 필요합니다. 히소스라고 하는 열원이 필요한데, 그 열원을 통상적으로 이 소형 배들은 엔진에서 나오는 자켓 쿨링 워터, 즉 냉각수죠. 냉각수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고요. 이 냉각수가 보통 냉강 시동이라고 하는 경우에 처음 엔진을 스타팅할 때는
거기 들어가는 그 여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냉각 시동을 할 때 일렉트릭 히터나 이런 걸 둬서 초기 기동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LNG를 기화시켜서 엔진까지 보내기 전단에 통상적으로 버퍼 탱크를 두는데 예전에는 기화 시스템이 굉장히 큰 기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LNG가 충분히 기화되고 상변화를 일으켜서 압력 변화야 어떤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게 가지고 왔을 때는 이런 버퍼 탱크가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배가 작아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화 시스템도 전부 다 작게 됩니다. 작은 기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어떤 온도 조건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NG가 실제로 엔진으로 공급되기 전에 여러 가지 압력 변화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버퍼 탱크를 주기도 하고요. 또한 예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격한 부하 변동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버퍼 탱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콜 시스템들을 이 자켓 쿨링 워터라고 하는 데서 오는 부분들하고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 펌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대략적인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 구성도와는 다르게 이 전체적인 어떤 제어 시스템과 ESD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탱크하고 기화 시스템이 있고 벙커링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글리콜 시스템이 크게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이 LNG 공급 시스템을 원활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LNG 연료 탱크나 또는 기화 시스템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밸브들도 원격으로 제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벙커링 스테이션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압력이나 또는 그쪽의 밸브들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처럼 이렇게 제어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론을 공급하는 글리콜 시스템에 대한 그런 제어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메인 시스템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판넬은 통상적으로 작은 배 같은 경우 하나의 판넬로 구성됩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배가 거기에 다수의 컨트롤 캐비넷을 집어넣는 건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게 돼 있죠.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상단에 보시면 브리지라고 부르는 저희가 이제 어떤 휠하우스 쪽에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시스템들을 원활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가스 디텍션이나 또는 파이어 디텍션 쪽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누설이 됐을 때 감지를 하거나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감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돼 있어서 각 장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보시면은 매뉴얼 ESD 스탑 버튼과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블이라고 하는 이렇게 알람을 울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선박 저인하점 선박 규칙 또는 IGF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시스템별로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 들어가기 전단 글리콜 시스템 쪽, 그 다음에 벙커링 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판넬과 그 다음에 탱크 커넥션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 그런 ESD가 있게 되죠.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LNG 시스템이 공급되는 거에 어떤 시스템들이 패키지로 공급되는지 이제 보이게 되는데 LNG 탱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탱크 옆에 보시면 아까 탱크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보시면 LNG 기화기죠, 베이퍼라이저. 그 다음에 프레셔 빌드업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버퍼 탱크나 그 다음에 글리콜 쪽 버퍼 탱크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G 벙커링 스테이션과 그다음에 글리콜 시스템 쪽인 패키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한 LNG 컨트롤 시스템과 ESD. 그다음에 여기에서 패키지를 공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중에 선박에 설치된 다음에 시운전과 그다음에 커미셔닝 이 부분을 다 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 쿨다운을 위한 LNG 운전, 그러니까 LN2 운전이죠. 그 다음에 LNG를 충전하고 가스 운전하는 부분들이 다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조선소의 공급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LNG 시스템 패키지가 공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스 디텍션이나 파이어 디텍션, 그 다음에 파이핑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략 어떤 이미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휠하우스에 들어가는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하고 키보드, ESD 푸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컨트롤 판넬이라고 부르는 캐비넷은 통상적으로 그 엔진 컨트롤 룸이나 그런 스위치보드 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캐비넷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고요. 가스 디텍션과 파이어 디텍션은 이제 이 LNG 시스템과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휠하우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LNG 탱크하고 탱크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탱크 커넥션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베이퍼라이저라든지 PBU라든지 글리콜 관련된 그다음에 버퍼 탱크류 이렇게 있고요. 벙커링 스테이션에 보시는 것처럼 LNG를 공급하는 라인과 또 탱크에서부터 다시 회수되는 LNG가 가스가 회수되는 베이퍼 리턴 라인이 같이 배치가 돼 있고 각종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 정션 박스하고 그다음에 ESD 푸시 버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펌프하고 열교환기가 이렇게 조합된 있는 스키드 형태가 되고요. 인터페이스는 엔진 쪽하고 그다음에 가스 파이어 디텍션 시스템과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최적화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그 소형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워낙 공간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존의 대형배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을 적용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소형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룰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뺄 수 있는 건 다 빼는 게 가장 좋은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 벙커링 스테이션과 탱크하고 이런 장비가 상가판 위에 올라가게 됐을 때의 장점입니다. 그걸 보시는 것처럼 탱크하고 탱크 커넥션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벙커링 스테이션이 바로 옆에 붙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벙커링은 뭐냐면은 LNG를 충전하는 설비인데 충전하는 파이프가 뭐 이 탱크하고 좀 이격이 있다면은 중간에 파이프 길이가 길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탱크 쪽으로 충전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가깝게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 LNG가 충전되는 길이가 줄기 때문에 중간에 파이프 설치도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극저온인 LNG가 들어가면서 어떤 열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상가판 위에 설치됨으로써 이 위에 뭔가 가스가 누설됐을 때 그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벤틸레이션 팬이라든지 가스 디텍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룰에서는 이 탱크가 상가판에 위치해 있을 때는 탱크의 어떤 그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도 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벙커링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어떤 그 뭐 파이프라인과 노즐로 다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박들의 소형 선박의 LNG 벙커링이나 그 다음에 탱크가 상가판에 설치됐을 때는 가능한 붙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최적화 솔루션이라고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배치된 걸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판 위에 배치됐을 때는 이미 이렇게 배치를 상가판에 한다는 거는 이 그 빌로우덱이라고 부르는 가판 아래쪽에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 상가판 위에 설치하는 그런 설계를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벙커링과 이런 부분을 가능한 붙여서 설계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통상적으로 그 파이프라인이 선체 구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덕트를 씌우고 벤틸레이션을 하도록 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번엔 탱크가 그 빌로우덱이라고 하는 가판 아래쪽으로 배치가 됐을 때는 탱크 커넥션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가스가 엔진룸으로 가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 구성에서는 벙커링에서 오는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이 탱크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벤틸레이션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이중관 파이프 내 쪽에 있는 벤틸레이션은 모두 이 팬을 달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IGF 코드에 보시면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탱크하고 이 그 이중관 쪽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탱크 안의 공간, 탱크 커넥션 스페이스 안의 공간과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대형 선박에는 이렇게 묶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리도 이격도 있고
그다음에 벤틸레이션을 뽑아내는 팬의 용량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근데 소형 선박에는 이걸 결국 이렇게 룰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으니 뺄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소형 선박의 장점인 벙커링과 이 부분에 대한 덕트도 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 팬 하나로, 결국은 리던던시 팬 하나로 이 전체 두 개의 팬을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형 선박에는 좀 힘들고요. 소형 선박의 장점인 걸로 이렇게 덕트에서 뽑아내는 거를 이 안에 있는 룸과 이 안에 엔진, 이 이중간 파이프를 같이 통틀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축은 현재 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룰에서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현된 부분들이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그 GRU라고 또는 뭐 GV라고 하는 가스 밸브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밸브 유닛이 이렇게 인클로즈 타입으로 많이 됐어요. 인클로즈 타입이 됐다는 건 엔진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장점이자 좀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클로즈 타입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방폭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이런 외화물 구조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비싸지고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제 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해요. 이렇게 오픈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도 됩니다. 근데 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존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존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엔진룸에 배치되고 있는 그 GV나 GRU를 오픈 타입으로 바꿔서 탱크 커넥션 쪽으로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탱크 커넥션은 이미 존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배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진사가 요구하는 것처럼 GV나 GRU에서부터 엔진까지 거리가 10m 이내만 되면은 이건 허용이 되는 거죠. 즉 소형 배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대형 선박에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오픈 타입이 가진 장점은 결국은 비용적으로 많이 싸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외화물 두지 않는, 그래서 무게적인 부분도 상당히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엔진룸에 이렇게 인클로저 타입으로 적용됐다면 이게 탱크 커넥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조건은 탱크 커넥션 안에 이런 어떤 오픈 타입의 GRU나 GV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있는 부분에 통상적으로 이 작은 배들은 BOG를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BOG를 쏠 수 있도록 탱크 상부에 이렇게 밸브를 하나 둬서 기화기와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소형 선박의 급격한 부하를 맞추기 위한 부분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소형 배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배는 급격한 부하 변동을 사실 안 합니다. 그 급격한 부하 변동이 요구되는 배들은 보통 터그보트나 뭐 예인선,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 그 배들에 적용되는 시스템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단한 설계를 통해서 그런 부하 변동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 설계의 다섯 번째로서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LNG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캐비넷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비넷 하나에다가 거기에 제어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ESD까지 다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공간 확보도 할 수 있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적 설계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뭔가 늘려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줄이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 사례인데 최적 설계의 여섯 번째입니다. IGF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IGF에는 벙커링 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SSA라고 십쇼 링크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십쇼 링크는 뭐냐면은 선박과 그 다음에 LNG를 충전하는 쪽에서 가능하면 ESD 위험 대처를 위하거나 그럼 통신을 위해서 이런 링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SSL이라고 부르는 십쇼 링크는 통상적으로 LNG 캐리어하고 터미널하고 사항이었거든요. 소형 배들은 대부분 LNG를 충전을 이렇게 탱크로리로 합니다. 탱크로리 하는데 탱크로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커넥션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성급하고 얘기할 때도 탱크로리를 충전할 때는 이런 통신 케이블이 전혀 필요 없다. 그리고 대형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탱크로리 충전할 때는 이런 링크 시스템을 전혀 연결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소형 배들 같이 탱크로리만 충전하는 경우에는 이런 십쇼 링크 시스템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탱크로리를 충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0쇼 링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빠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굳이 소형배에는 그런 부분을 구축하지 않았던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지금 이건 구성도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자켓 쿨링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엔진에서 오는 냉각수 시스템을 응용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온도 조건이 다른 거를 좀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엔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엔진사에서는 그 온도가 높은 핫템프라고 핫이라고 하는 핫템프 82도짜리를 쓰도록 만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그 엔진사에서는 로우 템퍼 워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우 템퍼를 쓰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그 바로 온도가 올라간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시동에서 바로 그런 LNG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로우 템퍼 워터를 쓸 수 있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최적 설계의 7번째가 되겠습니다. 8번째는 이제 가스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 가스 디텍터입니다. 원래부터 LNG를 쓰지 않았던 배에는 가스를 디텍팅, 그러니까 가스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소형 배들이 이제 가스를 쓰면서 LNG를 쓰면서 그게 가스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눌에서 요구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가스를 집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통상 LNG를 쓰는 엔진사에서는 엔진 상부 위에 그 가스 감지기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엔진이 들어가는 엔진룸은 사실은 그 안전구역입니다. 세이프 에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가스 디텍터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비안전구역에서는 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실적 사례에서는 넣었던 그러니까 설치했던 그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제가 최적 설계에 관련된 부분은 소형 선박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형 선박은 사실 이 지금 시스템보다는 동일한 관점에서 설계가 되지만 이런 소형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간도 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엔진룸과 LNG 시스템 거리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소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없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총 한 3개 정도 프로젝트 안에서는 파이핑의 어떤 이격과 또는 아까 가스 디텍션 시스템이든 그 다음에 엔진하고의 어떤 통신이라든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벙커링 상의 그런 링크 시스템을 제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설계적인 그런 최적화를 시킴으로써 기존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LNG 시스템을 썼을 때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단순히 줄인 게 아니고 그 성급하고 이런 하지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그런 걸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이미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고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그 질문 사항이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